물을 많이가 아니라 언제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아마 이런 믿음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콩팥엔 물이 최고다. 그래서 누가 물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 그날부터 컵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물을 늘렸는데도 발목은 붓고 밤에 화장실은 더 자주 가고 아침엔 더 피곤합니다. 그때 당신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바꿔드리려 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핵심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타이밍입니다. 같은 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을 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더 바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 3개를 드릴게요. 마음속으로만 솔직히 답해보세요. 첫째,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나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나요? 물은 나중인가요? 셋째, 밤에 한 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는 날이 늘었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런 편이에요. 라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 콩팥을 위한 정확한 시간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생각보다 오래 참고 버팁니다.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쉬워요. 대신 콩팥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 얀뇨, 아침 피로, 혈압의 흔들림.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방향을 바꾸기 딱 좋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0대 후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선생님, 저는 물을 진짜 잘 마셔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낮에는 회의와 이동 때문에 거의 못 마시고 퇴근 후에야 오늘 못 마신 것들 보상하듯 물을 한꺼번에 드셨어요. 밤엔 화장실을 2-3번 가느라 잠이 끊기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하니 커피가 늘고 커피를 마시니 또 갈증이 오고 그러다 혈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을 잘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늦게 몰아서 마시고 계세요. 콩팥은 그걸 보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과부하로 느껴요. 여기서 콩팥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 같지만 더 정확히는 수도 간의 압력 조절기에 가깝습니다. 물이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한 속도로 흘러야 관이 편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마른 관이었다가 밤에 갑자기 압력이 확 올라가면 관은 놀랍니다. 콩팥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건조 화살표 밤에 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릴 약속은 하나입니다. 물을 줄이세요도 아니고 더 마시세요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침부터 오전, 오후, 저녁 물 타이밍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점심 이후에 물 타이밍과 운동 후 벌컥 마시기, 그리고 저녁물이 얀뇨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서는 7일 물 타이밍 루틴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은 메모하지 말고 흐름만 따라오세요.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나 구독은 잠시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콩팥을 보호하는 물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제 섹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첫 컵이 왜 혈압과 콩팥 혈류를 흔드는지, 그리고 커피보다 먼저 해야 하는 30초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아침 첫 컵이 혈압을 흔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밤새 조용히 농축 모드로 있었어요. 입안이 마르고 목이 조금 칼칼하고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들죠? 이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 2가지로 갈립니다. 커피부터 혹은 물은 나중에. 그런데 콩팥을 보호하는 물 타이밍은 바로 이 첫 선택에서 갈립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잡아볼게요.
아침에는 혈액이 낮보다 조금 더 진하고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밤 동안 수분 섭취가 없고 호흡과 땀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니까요. 이때 콩팥은 진해진 혈액을 일정하게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피가 먼저 들어오거나 갑자기 벌컥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리듬이 확 흔들릴 수 있어요. 콩팥은 그 흔들림을 바로 맞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면 붓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붓기를 만드는 건 단순히 물 한 컵이 아니라 전날의 염분 플러스 수면 플러스 저녁 물 몰아 마시기가 쌓여 만들어낸 체액의 흐름인 경우가 많아요. 즉, 아침물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날 밤의 시간표가 이미 결과를 결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떼어놓고 판단하면 답이 흔들려요. 그럼 아침물은 얼마나 어떻게가 좋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양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아침에 콩팥이 좋아하는 건 큰 물줄기가 아니라 작은 리듬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30초라고 부릅니다. 커피보다 먼저 해야 하는 30초는 이겁니다. 침을 한 번 삼키고 입안을 적실 정도로 작게 2모금에서 3모금, 그리고 10초만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실제로는 몸에 이렇게 말하는 행동이에요. 이제 하루가 시작이야. 급하지 않게 천천히 흐르자. 갑자기 많은 물을 들이붓지 않고 먼저 리듬을 열어주면 혈압이 덜 튀고 속이 덜 놀라고 커피도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의 관심을 확 잡아당기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어떤 날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떤 날은 괜찮을까요? 대개 그 차이는 커피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의 수분과 수면 상태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이 끊겼거나 전날 짜게 먹었거나 저녁에 물을 몰아 마셨다면 아침 혈관은 더 예민해져요. 그 예민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두근거림이 커질 수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침 수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쪽은 붓기나 심장 부담이 있으면 아침 물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숨이 차거나 누우면 답답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난 부종이 있다면 수분 전략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침의 작은 수분은 혈액을 너무 진하게 만들지 않아 콩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아침에 큰 컵을 들이키는 게 아니라 작은 모금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리듬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서프라이징 디테일. 아침에 물을 마시는 타이밍은 콩팥만이 아니라 화장실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아주 조금이라도 수분이 들어오면 몸은 배출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의 소변 리듬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아침을 커피로만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소변이 갑자기 늘거나 위가 불편해져 식사가 꼬이면서 하루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아침에 내 몸은 급하게 깨어나고 있나요? 부드럽게 깨어나고 있나요? 콩팥은 후자를 좋아합니다. 콩팥은 성격이 급한 장기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의 작은 실천을 하나만 드릴게요. 내일부터 3일만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2에서 3모금 플러스 10초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첫 모금은 천천히요. 그 3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변화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아침 두근거림이 줄었는지, 속이 덜 불편한지, 오전에 피로가 덜한지, 이런 작은 변화가 보이면 당신에게 맞는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침 첫 컵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섹션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오전 수분이 오후 붓기를 줄이는 이유입니다. 좋아요나 구독은 잠시 뒤에 하셔도 괜찮지만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영상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럼 섹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물 한두 번이 왜 오후의 붓기와 피로를 바꾸는지, 그리고 물 분배 법칙이 어떻게 얀뇨까지 줄이는지,
다 아주 쉽게 연결해 드릴게요. 오전 수분이 오후 붓기를 줄이는 이유, 당신이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날이 있죠.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점심 지나고 나면 발목이 꽉 끼고 손가락도 부어 보이고 머리도 살짝 멍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피곤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전의 수분 리듬이 오후의 붓기와 피로를 좌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콩팥은 단순히 물을 빼는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장기라는 것 기억하시죠?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우리 몸의 혈액은 너무 진해도 문제고 너무 묽어도 문제입니다. 혈액이 너무 진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관은 압력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진한 혈액을 걸러야 하죠. 특히 오전에 물을 거의 안 마시면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혈압은 더 쉽게 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점심을 짭짤하게 먹거나 커피를 추가로 마시거나 갑자기 활동량이 늘면 또 오후에 붓기와 피로가 확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오히려 오후에 붓기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붓기는 물 자체보다 나트륨과 호르몬이 붙잡는 물 때문에 생깁니다. 오전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위기로 판단하고 물을 더 붙잡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발목으로 내려앉는 부종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 아주 과하지 않게 조금씩 리듬을 주면 몸은 붙잡을 필요가 없네 라고 느끼고 오히려 순환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전에 물을 안 마시는 이유가 바빠서인가요? 화장실이 불편해서인가요? 아니면 붓는 게 달려워서인가요? 이 이유에 따라 해결법도 달라집니다. 바빠서라면 분배가 답이고 화장실이 불편하다면 조금씩이 답이고 붓기가 덜려워서라면 염분과 저녁 타이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당신의 집중을 확 잡아당기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어떤 날은 오후에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리고 계속 입이 마를까요? 그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개 전날 짠 음식과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입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흔들리죠. 그 상태에서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은 그 물을 안정으로 쓰기보다 흔들림 속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남고 붓기만 늘어 보일 수 있어요. 결국 갈증의 해답은 물의 총량이 아니라 전날부터 이어진 리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전문가들은 부종이 있으면 수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염분을 줄이고 수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 다 근거가 있어요. 다만 당신이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르게 늘고 얼굴과 손까지 붓는다면 수분 조절을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주로 발목 중심으로 붓고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심해진다면 염분을 먼저 조절하면서 수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하게 분배하는 편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두에게 같은 답이 아니라 내 몸의 붓기 패턴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해요. 그럼 오전 수분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규칙을 드립니다. 이름은 2-2-2 분배예요. 오전, 작은 컵 기준으로 2번 점심, 전후, 작은 컵 기준으로 2번, 오후, 작은 컵 기준으로 2번.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컵이에요.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내 목과 입이 편해질 정도로 조금씩입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오후에 두통과 멍함이 줄고 발목이 덜 무겁고 저녁에 물을 몰아 마실 이유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녁 몰아 마시기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얀뇨도 줄어들 수 있죠.
결국 오전 수분은 오후를 살리고 오후가 안정되면 밤이 살고 밤이 살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프라이징 디테일을 더 드릴게요. 오래전 수분이 안정되면 어떤 분들은 점심을 덜 짜게 찾게 됩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몸이 덜 지치고 덜 불안하니 자극을 덜 찾는 거예요. 염분 욕구는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피로와 스트레스의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 타이밍은 사실 식단까지 바꿀 수 있는 조용한 스위치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부드러운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야기에서 이건 내가 바로 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콩팥 관리 정보는 겁을 주는 말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간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섹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전 수분은 붓는 물이 아니라 붙잡지 않게 만드는 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질문 하나 남기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오후의 붓기를 줄이기 위해 오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섹션 4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점심 이후의 실수예요. 물을 잘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대에 콩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점심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당신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리고 커피 한 잔 혹은 물 한 컵을 한꺼번에 마십니다. 어떤 날은 반대로 점심 먹었으니 물은 잠깐 참아야지 하며 오후 내내 거의 안 마시기도 해요.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 점심 이후 시간대는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오전에 리듬이 잡혀도 이때 한 번만 실수하면 저녁과 밤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사실 하나부터 잡아볼게요. 점심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더 몰립니다.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관의 긴장도도 바뀌죠. 즉, 점심 이후의 몸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때 짠, 점심, 국, 찌개, 면, 양념과 갑작스러운 많은 수분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나트륨을 붙잡기 위해 물을 잡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오후에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약간 붓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목이 더 마르고 결국 물을 몰아 마시게 되죠. 이게 바로 점심 이후 실수가 밤의 얀뇨로 연결되는 흔한 길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의외의 포인트 하나를 드릴게요. 점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점심 전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콩팥에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 번에 큰 파도를 처리하는 것보다 잔잔한 물결을 꾸준히 처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혈압이 민감한 분들은 점심 직후 큰 컵을 들이키면 몸이 소화와 수분 조절을 동시에 하느라 더 바빠질 수 있어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점심 먹고 나면 당신은 바로 물을 벌컥 마시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찾나요? 혹은 둘 다 참다가 오후 늦게 몰아서 마시나요? 이 세 가지 중 무엇이든 몰아서가 들어가면 콩팥은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인 이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함정을 하나 꺼내 볼게요. 바로 점심 이후 디카페인 음료나 차로 수분을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차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차는 이뇨작용이 있거나 위를 자극해서 공복감을 흔들고 그 결과 오후에 간식과 짠맛을 더 찾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수분은 들어오는데도 몸의 리듬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물이 들어왔다 보다 중요한 건 그 물이 안정으로 쓰이느냐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집중을 확 잡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오후 3시부터 4시만 되면 갑자기 입이 바싹 마르고 단 것이 당길까요?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점심에 염분이 많았거나 점심 이후 수분이 들쭉날쭉했거나 커피로만 버티면서 수면빚이 쌓였을 때 몸은 빠른 에너지와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면 단 것을 먹고 또 목이 마르고 또 짠 간식을 먹고
결국 콩팥이 싫어하는 오후의 작은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후 갈증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가 오기 전에 점심 이후 분배를 미리 해두는 것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사 중 물은 줄여야 한다. 식사 중에도 조금은 괜찮다로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식사 중 과한 수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안 마시면 짠 음식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식사 중에 큰 컵을 들이키기보다 식사 전후로 작은 모금을 분배하기 점심이 짠 날엔 벌컥이 아니라 30분 간격으로 몇 모금씩으로 나누기. 이렇게 하면 소화도 덜 흔들리고 콩팥도 덜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 실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점심 이후에는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목마름이 폭주하지 않게 미리 분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점심 이후 물 타이밍을 드릴게요. 이름은 33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 동안은 큰 물을 피하고 대신 3번에 나눠서 작은 모금을 합니다. 점심 직후 입안 적실 정도 15분 후, 몇 모금 30분 후, 몇 모금 이렇게만 해도 오후 갈증이 덜 폭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결과 저녁 몰아마시기가 줄고 얀뇨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점심 이후에 작은 전략이 밤을 살립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이 내 이야기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두시거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얀뇨와 붓기로 힘들어한다면 이 애시간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점심 이후에 참았다가 한 번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이 바뀌면 이 콩팥은 그날부터 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섹션 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시간대가 나옵니다. 저녁물이 밤을 망치는 구조, 얀뇨, 수면, 혈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저녁에 물을 끊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법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녁물이 밤을 망치는 구조 저녁이 되면 당신은 하루의 피로를 느낍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무겁고 오늘 물을 제대로 못 마셨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컵을 크게 채워 한 번에 마십니다. 그 순간은 시원하고 뿌듯해요. 그런데 바로 그 뿌듯함이 밤을 망치는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물 타이밍에서 저녁은 절대량보다 시간대와 분배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원래 항긴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 소변을 덜 만들고 수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정상적인 리듬에서는 밤에 소변이 줄어야 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수분이 많이 들어오거나 저녁 염분이 높거나 낮에 발목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혈관으로 돌아오면 몸은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얀뇨예요. 얀뇨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수면을 끊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혈압을 흔들고 콩팥 회복을 늦추는 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의외의 포인트 하나를 드릴게요. 얀뇨가 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만 끊으면 낮에 충분히 못 마신 수분이 결국 저녁에 폭발합니다. 즉, 저녁 끊기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낮의 부족을 더 크게 만들고 밤의 폭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물의 해법은 끊기가 아니라 낮에 미리 분배해두기입니다. 저녁이 편해지려면 오전과 오후가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정말 갈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낮에 못 마신 것을 보상하려는 마음 때문인가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상이라면 해결은 저녁이 아니라 낮에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 중에 저녁에 물을 안 마셨는데도 얀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개 저녁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녁 염분이나 부종, 다리에
고인 수분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녁 물을 끊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얀뇨는 물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염분과 순환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얀뇨 대처는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쪽은 저녁 수분 제한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수분 제한보다 염분 제한과 다리 부종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하나예요. 저녁 물을 줄이기 전에 저녁의 짠맛과 다리의 고인물을 먼저 줄여야 얀뇨가 편해질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저녁물 타이밍을 4단계로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전. 작은 수분 2모금에서 3모금 저녁에 너무 목이 마른 상태로 식사를 시작하면 국물과 소스를 더 찾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 식사 전에 아주 소량으로 입을 적셔요. 저녁 식사 중 벌컥 금지. 소량만 식사 중 큰 컵은 피하고 소화에 부담이 없다면 입안 적실 정도만. 핵심은 큰 물줄기를 막는 겁니다. 저녁 7시 이후. 몰아 마시기, 차단 저녁에 물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못 마신 걸 지금 채우자 라는 마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몇 모금으로 쪼개주세요. 잠들기 전, 입마름 관리만 완전히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이 마르면 가글하듯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진짜 갈증이 아니라 입마름일 때는 이 방법이 얀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서프라이징 디테일. 저녁에 물을 줄여야 얀뇨가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녁 염분을 줄이면 저녁물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짠맛이 갈증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녁물을 잡고 싶다면 사실 저녁의 국물과 소스를 먼저 잡는 게 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리 부종이 있는 분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낮에 발목에 고인 수분은 밤에 누우면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소변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얀뇨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줄였는데도 얀뇨가 계속된다면 이런 순환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저녁에 물을 마시는 걸 습관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로 하고 있나요? 습관이라면 시간표를 바꿔야 하고 필요라면 염분과 낮의 분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녁 물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섹션은 아주 중요해요. 이 많은 분들이 운동 후 물은 무조건 많이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콩팥 재활에서는 운동 후 벌컥 마시기가 오히려 붓기와 피로를 키우는 반전이 있습니다. 운동 후 벌컥 마시면 생기는 반전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마릅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수분 보충해야지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물을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콩팥 재활 관점에서는 이 장면이 의외로 회복을 늦추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운동 후 수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운동을 하면 혈액은 근육 쪽으로 많이 갑니다.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변동할 수 있어요. 즉, 운동 직후의 몸은 이미 변화가 큰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 물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소변이 갑자기 늘거나 반대로 몸이 물을 붙잡아 붓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운동을 늦은 저녁에 했다면 그 물은 얀뇨로 이어져 수면을 깨고 인기 수면이 깨지면 혈압이 흔들리죠. 결국 운동이 건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회복을 늦추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운동 후 벌컥은 갈증을 빨리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콩팥과 수면을 더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후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면 갈증은 조금 늦게 풀리는 것 같아도 몸의 리듬은 훨씬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콩팥이 좋아하는 건 큰 파도보다 잔잔한 물결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동을 한 날, 밤에 화장실이 늘거나 잠이 더 깨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운동 자체보다 운동 후 물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을 하나 더 볼게요. 운동 후 갈증이 심한데 물을 조금만 마시면 탈수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갈증의 상당 부분이 입과 목의 건조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첫 한에서 두 모금만으로도 입과 목이 먼저 진정되고 그 다음에 몸이 정말 필요한 만큼을 더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큰 컵을 들이키지 않아도 리듬은 유지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운동 후 수분 보충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쪽은 운동 후 즉시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과한 급수는 위장 부담과 양료를 늘릴 수 있으니 나눠 마셔야 한다고 말하죠.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땀이 많이 반하고 운동 강도가 높았다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재활이 목적이고 특히 얀뇨가 있다면 즉시 대량보다 분배가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후 물 타이밍을 드릴게요. 이름은 1대13입니다. 그 운동이 끝나자마자 1에서 2모금 10분 뒤 숨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몇 모금, 그 후 30분 동안 필요하면 조금씩 추가, 이렇게 하면 갈증은 충분히 관리하면서도 콩팥과 수면 리듬을 덜 흔들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운동을 하는 분들에겐 이 방법이 얀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운동 후 갈증이 심할수록 전날 혹은 그날의 염분 섭취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갈증이 더 커지고 운동 후 물을 더 많이 벌컥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운동 후 수분을 잘 잡고 싶다면 사실 운동만 보지 말고 그날의 짠맛도 같이 봐야 합니다. 물과 소금은 항상 한 팀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섹션 7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분 타이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물은 항상 한 팀이다 라는 원칙이에요. 염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물 타이밍은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염분이 물의 타이밍을 어떻게 망치고 반대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금과 물은 항상 한 팀이다. 당신이 물 타이밍을 아무리 잘 맞추려고 해도 자꾸 붓고 얀뇨가 늘고 혈압이 흔들린다면 그 뒤에는 종종 소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물은 언제나 나트륨, 염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보호하는 물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소금을 빼고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염분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정해진 반응이에요.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붙잡고 혈관 안의 수분을 늘리려고 합니다. 혈관 안 수분이 늘면 혈압이 오르기 쉬워지고 콩팥은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걸러야 하죠. 그래서 물만 늘리는 전략은 염분이 높을 때 실패하기 쉽습니다. 물을 마셔도 몸이 붙잡아 버리면 붓기는 빠지지 않고 얀뇨만 늘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염분을 조금만 줄여도 제 물 타이밍이 갑자기 먹히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물을 붙잡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지? 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왜 몸이 물을 붙잡는지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갈증이 심한 날, 전날 무엇을 먹었나요? 짠 국물, 라면,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빵과 치즈 이런 것들이 겹친 날은 갈증이 더 심해지고 물을 더 벌컥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얀뇨가 늘고 수면이 깨고 혈압이 흔들리죠. 결국 갈증은 물 부족만의 신호가 아니라 염분 과다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니훅을 하나 넣어 볼게요. 저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짠맛이 아니라 숨은 염분을 많이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찬은 싱겁게 드시는데 소스와 양념을 많이 쓰거나 빵, 시리얼, 치즈, 햄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국물은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국물을 자주 떠먹는 경우죠. 염분은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염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쪽은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노년에는 너무 과한 제한이 식욕 저하와 영양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 가장 큰 덩어리부터 줄이면 된다. 즉, 짠맛을 완벽히 없애려 하지 말고 나트륨이 큰 음식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덩어리는 뭘까요? 보통은 3가지예요. 국물과 찌개의 장류와 소스,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각종 드레싱. 가공식품들 라면,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치즈, 빵류 일부. 이 3가지만 줄여도 물 타이밍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서프라이징 디테일, 염분을 줄이면 어떤 분들은 처음 며칠간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저염이 안 맞아 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그건 종종 저염 때문이라기보다 식사량이 줄었거나 단백질이 같이 줄었거나 수면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염은 맛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물을 줄이는 대신 건더기를 먹고 소스를 줄이는 대신 향신료와 식재료의 맛으로 채우는 식으로요. 자, 이제 당신이 바로 할 수 있는 소금물 팀워크 실천을 하나 드릴게요. 이름은 국물 소스 반 규칙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소스는 절반만 부어서 X 찍어서 OO. 이것만 해도 다음날 갈증이 줄고 저녁 물 몰아 마시기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얀뇨와 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물을 조절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실은 소금이 내 물을 조절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보이면 물 타이밍은 갑자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원인을 보게 되니까요. 이뇨제 혈압약이 있을 때 물 시간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뇨제도 같이 먹는데요. 물 타이밍을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들어오면 몸의 수분과 혈압 리듬이 약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이라도 약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혈압약과 이뇨제는 몸의 혈관과 수분을 조절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늘려 체액을 줄이려 하고 일부 혈압약은 콩팥의 혈류와 사구체 압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건 물을 더 마셔라, 슬래시 덜 마셔라가 아니라 약이 작동하는 시간대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를 드릴게요.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혈압 떨어질까봐 물을 너무 피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약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며 저녁에 물을 몰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리듬을 흔들 수 있어요. 콩팥 보호는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약 플러스 시간표가 같이 가야 안정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아침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약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녁에 염분, 얀뇨, 수면, 저녁물 몰아 마시기가 약효를 이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타이밍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잘 일하도록 돕는 보조장치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 복용 시 물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개인차가 크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약의 종류, 용량, 심장 상태, 콩팥 수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료 처방을 바꾸는 조언은 하지 않고 대신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생활시간표의 원칙을 드릴게요. 이뇨제에는 가능한 한 늦게가 아니라 이른 시간대에 보통 이뇨제가 늦게 작동하면 밤에 소변이 늘어 수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복용 시간은 처방대로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저녁 수분 몰아마시기가 특히 얀뇨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약을 먹는 시간대에는 큰 컵보다 작은 모금, 약을 삼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마시되 약 먹었으니 물도 한 컵 더, 같은 습관적 추가는 피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약을 드시는 분은 더더욱요. 어지러움이 있다면 물의 문제만이 아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어지러운 분들은 물을 더 마셔야 하나? 라고 고민하지만 때로는 기립성 저혈압, 식사량 부족, 약 용량, 수면 부족이 함께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물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리듬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침 / 저녁 혈압 플러스 물 분배. 관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패턴이 중요해요. 물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 마셨을 때 혈압이 더 안정되는지, 저녁에 물을 줄였을 때 얀뇨가 줄고 아침 혈압이 덜 튀는지, 이 관찰이 당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프라이징 디테일.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고 손발이 차다, 기운이 없다고 느끼며 물을 더 줄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염분이 들어오면 몸은 더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극단적으로 물을 줄이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모금으로 리듬을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아주 실용적인 약 복용자 물 시간표 기본형을 드릴게요. 개인마다 조정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출발점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침, 기상 후 작은 모금으로 시작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분배 큰 컵 몰아 마시기 금지. 저녁, 갈증을 미리 낮에 해결하고 밤에는 입마름만 관리 운동 후 벌컥 대신 1분부터 10분까지 3분 배분 이 원칙이 있으면 약이 작동하는 리듬과 물 리듬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약을 먹고 나서 물을 필요해서 마시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더 마시나요? 이 한 줄이 보이면 얀뇨와 붓기의 절반은 이미 해결됩니다. 이제 섹션 9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한 단어가 있죠? 의사들 의견이 갈린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논쟁, 수분 제한이 필요한 사람과 분배가 먼저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아주 쉬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들 의견이 갈리는 수분 제한, 누구에게는 필요, 누구에게는 위험,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 아니다, 물을 줄여야 한다. 당신은 아마 두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조언이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콩팥 보호에서 수분은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우리 몸에서 물은 혈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사이에도 있고 발목 같은 아래쪽에도 고일 수 있어요. 심장이 그 물을 잘 돌려보내고 콩팥이 잘 배출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혈관이 너무 예민하거나 콩팥이 이미 많이 지쳐 있으면 물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압과 노폐물 농도가 올라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즉, 과도한 물도 문제, 부족한 물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수분 제한이 필요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은 생각보다 생활 신호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 결과만으로도 판단하지만 집에서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수분 제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신호,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 숨이 차고 누우면 더 답답해지고
가슴이 불편하다. 갑자기 체중이 빠르게 늘었다. 예, 며칠 사이 1에서 2kg 이상. 얼굴과 손까지 붓고 다리 붓기가 심하게 올라온다. 밤에 기침이 늘거나 숨이 가쁜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는 물 타이밍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이나 폐, 체액 조절의 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수분 제한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신호 분배가 먼저인 경우, 낮에 거의 물을 안 마시고 저녁에 몰아서 마신다. 소변색이 자주 진하고, 입이 자주 마르며 변비가 있다. 아침에 두통 멍함이 있고 오후에 피로가 심해진다. 운동하거나 더운 날에 쉽게 지치고 어지럽다. 이런 경우는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낮에 나눠 마시는 분배가 먼저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을 줄이면 혈액이 더 진해지고 몸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저는 물을 줄였더니 붓기가 더 심해졌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종 물이 아니라 소금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아요. 물을 줄이면 몸은 더 붙잡고 염분은 계속 들어오니 붓기가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붓기를 이유로 물을 줄이기 전에 먼저 국물 소스 가공식품부터 줄이는 게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심장 부담과 심한 부종 환자를 많이 보니 제한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다른 의사는 생활 습관으로 리듬이 깨진 환자를 많이 보니 분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환자군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일 구분법을 드릴게요. 3일만 해보세요. 염분, 국물, 소스를 30% 줄인다. 물은 오전부터 오후에 조금씩 분배한다. 저녁 몰아 마시기는 피한다. 그리고 체크합니다. 붓기, 양말 자국과 줄어드는지, 얀뇨가 줄거나 수면이 덜 깨는지, 아침 두통 슬래시 멍함이 덜한지,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면 당신은 제한보다 분배가 먼저인 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숨참, 가슴 답답함, 급격한 체중 증가가 계속되면 그건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물을 줄였을 때 편해지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나요?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답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이제 섹션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예요. 7일 물 타이밍 루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시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왜 콩팥과 혈압을 함께 안정시키는지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7일 물 타이밍 루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로 끝내기 지금까지 당신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나를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아침엔 작은 모금으로 리듬을 열고, 오전엔 분배로 오후 붓기를 막고, 점심 이후엔 몰아 마시기를 끊고, 저녁엔 얀뇨를 줄이기 위해 밤을 지키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운동 후엔 벌컥 대신 분배로 회복을 돕고, 그리고 소금과 약의 시간표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당신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시간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은 7일 루틴을 드립니다. 7일이면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슷하게만 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갈게요. 콩팥은 총량보다 변동폭을 싫어합니다. 어떤 날은 거의 안 마시고, 어떤 날은 과하게 마시고, 한지 저녁에 몰아서 마시고, 이 변동이 커질수록 콩팥은 매일 다른 환경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의 핵심은 정확한 밀리리터가 아니라 비슷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반전 하나. 많은 분들이 내게 맞는 하루 물량을 찾느라 지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보다 타이밍을 먼저 잡으면 몸이 스스로 필요한 양을 더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시간표를 만들면 양은 따라옵니다. 자, 이제 7일 물 타이밍 루틴을 드릴게요. 당뇨, 심장질환 심한 부종 등으로 의료진이 따로 제한을 준 경우는 그 지침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데이 1부터 7까지 공통 시간표 아침 기상 직후 2에서 세 모금 플러스 10초 호흡 커피는 그 다음 첫 모금은 천천히 이건 큰 물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여는 스위치입니다. 오전 아침부터 점심 전 작은 컵으로 2번 나눠 마시기 한 번에 벌컥 금지. 입과 목이 편해질 정도. 이 구간이 오후 붓기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점심 전후, 점심 직후 큰 컵 금지 33 규칙. 직후 슬래시 15분, 슬래시 30분. 작은 모금 3번 짠 점심일수록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가 효과적입니다. 오후 점심 후부터 저녁 전까지 작은 컵 2번 분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갈증이 폭주하기 전에 미리 한 번 이렇게 하면 저녁 몰아 마시기가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부터 취침까지. 저녁 식사 전 2모금에서 3모금 국물 폭주 방지. 7시 이후는 몇 모금으로만 관리 잠들기. 저는 입마름이면 입안 적시기 정도. 저녁은 끊는 시간이 아니라 폭주를 막는 시간입니다. 운동한 날, 운동 후. 당신이 이 시간표를 7일만 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종종 얀뇨와 오후의 폭주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혈압의 흔들림을 줄이고 결국 콩팥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큰 변화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느낌이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실천을 더 쉽게 만드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병을 크게 하나 들고 다니지 말고 작은 컵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큰 병은 한 번에 많이 라는 유혹을 만들고 작은 컵은 나눠서라는 리듬을 만들거든요. 콩팥 재활은 늘 작게 자주가 안전합니다. 자, 이제 7일 동안 무엇을 체크할까요? 딱 3가지만요. 밤에 깨는 횟수 얀뇨, 오후 붓기, 양말 자국, 발목 무거움, 아침에 멍함 슬래시 두통, 이 3가지만 달라져도 당신은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확신이 생기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결국 회복은 이렇게 연결돼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따뜻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내 몸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못한 걸 보상하려고 하고 있나요? 보상이 아니라 시간표로 바꾸는 순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7일 물 타이밍 시작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도 좋습니다. 물 타이밍은 약이 아니라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생활 기술이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시간표에 더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물 타이밍을 망치는 행동 3가지를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물 타이밍을 망치는 행동 3가지 지금까지 당신은 물 타이밍에 큰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시간표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얀뇨가 늘지? 왜 붓기가 그대로지? 그때 대부분은 큰 원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이 물 타이밍을 무너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행동들이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믿어왔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그 착각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행동 1. 저녁에 따뜻한 차로 수분을 채우는 습관. 따뜻한 차는 몸에 좋다고 느껴지죠. 속이 편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얀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물 타이밍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밤이 가까워질수록 수분은 소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차는 마시는 양이 생각보다 늘기 쉽습니다. 특히 TV 보면서 한 잔, 잠들기 전 한 잔, 이렇게 쌓이면 밤에 깨는 횟수가 늘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어떤 차,
허브차 포함는 이뇨작용이 있거나 방광을 자극해 소변 신호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대가 문제예요. 차를 마시고 싶다면 얀뇨가 있는 분은 저녁보다는 오후 초반으로 당겨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2. 한 번에 많이. 마셔서 하루치를 채우는 습관. 이건 정말 흔합니다. 오늘 물을 못 마셨으니 지금이라도 마셔야지. 그래서 큰 컵으로 두세 잔을 연달아 마셔요. 그런데 콩팥은 이걸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 습관이 나오면 얀뇨로 연결되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이 마셨다는 심리적 만족은 생기지만 몸은 그 물을 안정으로 쓰지 못하고 처리로 써야 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콩팥이 원하는 건 포구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얜 행동 3. 짠 음식을 먹고 물로 씻어내려는 습관 라면, 찌개, 젓갈, 장아찌. 짠 것을 먹고 나면 목이 마르죠. 그때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마십니다. 그런데 염분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물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붓기만 늘고 밤에 소변만 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일수록 대량이 아니라 분배로 가야 한다. 물로 씻어내려 하기보다 다음 객기니에서 염분을 줄이고 낮에 분배로 리듬을 복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당신이 얀뇨가 늘었다고 느낀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차를 마셨나요? 물을 몰아서 마셨나요? 짠 음식을 먹고 물로 해결하려 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겹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겹쳤다면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착한 습관 착각에 걸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교정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차는 저녁이 아니라 오후 하루치는 한 번에 채우지 말고 분배 짠 날일수록 물은 더 조심스럽게 나눠 마시기.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나요? 아니면 시간표로 문제를 예방하려 했나요? 전자는 잠깐의 안심을 주지만 후자는 회복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12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물 타이밍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정리하고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물 타이밍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같이 가볼까요? 물 타이밍은 약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물 습관은 더 마셔라 슬래시 덜 마셔라. 같은 싸움이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는 시간표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표는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누구나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생활 기술이라는 것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핵심을 아주 부드럽게 다시 묶어볼게요. 첫째, 아침은 큰 컵이 아니라 작은 모금으로 리듬을 연다. 기상 직후 2모금에서 3모금, 10초 호흡. 이 작은 시작이 혈압과 콩팥 혈류를 놀라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오전의 분배가 오후 붓기를 줄인다. 오전에 물을 너무 참으면 몸은 붙잡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오후에 발목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가 핵심이었죠. 셋째, 점심 이후는 목마름 해결이 아니라 폭주 예방이다. 점심 직후 벌컥 한 컵보다 33 규칙으로 나누는 것이 콩팥을 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저녁은 끊는 시간이 아니라 폭주를 막는 시간이다. 낮에 못 마신 걸 밤에 보상하지 않는 것. 얀뇨는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었습니다. 다섯째, 운동 후는 벌컥이 아니라 분배다. 1대 10대 3 방식으로 입과 목을 먼저 진정시키고 몸이 필요한 만큼을 자연스럽게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수면과 콩팥을 함께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여섯째, 소금과 물은 항상 한 팀이다. 염분이 높으면 물 타이밍은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국물과 소스를 줄이면 물은 더 자연스럽게 안정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의외의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물 타이밍을 바꾸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밤에 덜 깨고 오후에 덜 폭주하고 아침에 덜 두근거리는 느낌. 그 안정감이 결국 혈압을 지키고 혈압이 콩팥을 지킵니다. 콩팥 재활은 결국 내가 내 몸을 믿을 수 있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마셔야 하냐는 늘 논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합의한 건 하나였습니다. 총량보다 변동폭을 줄이고 시간표를 일정하게 만든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한 부종, 숨참, 심장질환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 1/7 물 타이밍 챌린지를 드릴게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70점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데이 1, 아침 2에서 3모금 플러스 10초 호흡 커피보다 먼저 물은 작게 시작합니다. 데이 2, 오전 작은 컵 2번 분배 한 번에 많이 말고 2번 나누기. 데이 3, 점심 30에서 3 규칙 직후 /15분, /30분. 작은 모금 3번. 데이 4, 오후 2번 분배 플러스 3시에서 4시 전에 한 번 갈증 폭주를 예방합니다. 데이 5, 저녁 7시 이후 몰아 마시기. 차단 갈증이면 몇 모금, 입마름이면 입안 적시기. 데이 6, 운동 후 110, 3벌컥 대신 분배로 회복을 돕습니다. 데이 7, 국물 소스, 1/2 규칙 물 타이밍이 잘 작동하도록 소금의 힘을 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당신은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 얀뇨, 오후 발목 무거움 양말 자국, 아침 멍함 / 두근거림 큰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금 덜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당신 콩팥이 쉬는 시간을 얻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보상이 아니라 시간표로 내 몸을 부드럽게 다뤄봅시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리듬이 안정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7 시작합니다. 혹은 저는 저녁 몰아 마시기부터 끊어볼게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됩니다.